공부 목표와 계획은 시간 단위가 아닌 양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양 단위가 시간 단위보다 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한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99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839만 명 중 수능 만점자는 단 201명입니다. 그중 30명을 어렵게 만나 1년의 시간 끝에 13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며 동기부여, 목표 설정, 수능과 내신 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시험에서도 통하는 그들의 공부 비결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만점자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건 공부머리가 타고나서다? 특목고를 다니며 톱클래스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별난 공부법이 있어서다? 다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결정적 이유는 공부에 관해 왜,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짚고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등이 하는 공부란 우리가 하는 공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역대 수능 만점자 30명을 최초로 심층 인터뷰한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와 계획편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공부의 양, 자신이 세운 학업 계획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스터디 플래너나 학업 계획표 등을 작성해 자신의 공부 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터디 플래너는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만점자들은 자신의 학업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 목표와 계획은 시간 단위가 아닌 양 단위로 세워야 합니다. 거의 모든 만점자가 한 목소리로 당연히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양으로 계획을 잡아야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금리학과 소준호 학생은 오늘 얼마만큼 공부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울 때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몇 단원까지, 몇 문제까지 끝내겠다고 다짐해요. 목표를 시간 단위로 세우면 사람이 늘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버티려고만 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양 단위가 시간 단위보다 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말해 오늘 할 공부를 목표를 세울 때 5시간 하겠다는 것보다 수학 20문제, 국어 지문 10개를 풀겠다는 계획을 잡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 공부하겠다는 시간 단위 목표를 세우면 그 5시간 동안 억지로 앉아있게 되지만 수학 20문제를 풀겠다고 양 단위 목표를 세우면 이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기보다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만약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그 1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1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가,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계획보다는 단기 계획 위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 잘하는 만점자라면 1일 계획표뿐만 아니라 분기 계획표나 연간 계획표 같은 장기 계획도 탄탄하게 잘 세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점자들 대부분이 연간 계획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달 단위 이상의 계획은 대략적으로만 구상하고 보통 1일 계획이나 한 주 계획 정도만 구체적으로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연간이나 분기 단위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탑다운 방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계획이 1일 계획만큼 상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번 분기까지 어떤 과목에 무슨 개념을 완성하겠다, 이번 달까지 기출문제를 끝내겠다 정도의 대략적인 목표면 충분합니다. 1일 계획을 세울 때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매일매일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하루에 끝낼 양을 정해놓고 루틴처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습관을 들여야 불필요한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현호 학생도 일주일 계획을 이런 식으로 소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주 단위로만 세웠어요.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는 편이라 1일 계획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야자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는 영어, 이런 식으로만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해야 할 분량을 정한 다음 3년 동안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니까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일상처럼 만들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셋째,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계획한 바를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을 책망하면 목표와 계획을 세운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만점자들 또한 항상 의욕에 붙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다 완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가장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던 서울대학교 경리학과 졸업생 김순덕 님도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수학책 10쪽에서 30쪽까지 풀기, 국어 지문 10개 풀기 등 내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대로 한 다음 그날 밤이 되면 완수한 항목에는 동그라미를 쳤고 완수하지 못한 항목에는 세모나 X를 쳤죠. 가령 어떤 과목은 10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7문제밖에 못 풀었다면 세모로 표시해놓고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과목 X 표시를 해둔 거죠. 그런데 모두 동그라미였던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는 항상 다음날의 나를 가대평가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수능 만점을 받을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던 김승덕 님조차 그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오늘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해서 불안한 학생에게는 한 가지 이야기로 위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가 뭘 할지 계획표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한 차례 예습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못 지키더라도 매일 계획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공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벤트를 한 개 할까 합니다. 공부와 관련해서 자신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도서를 5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등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은 1등처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공부 습관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